본격적으로 8월 4일 오늘자의 VIP 전용 라이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3대 증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하락이 좀 강하게 나왔어요. 다우지수가 1.23%, 나스닥 종합이 2.24%, S&P 500이 1.60%,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43% 하락 마감했습니다. 결국 미국 증시의 하락 요인이 고용 보고서에 대한 내용이 가장 반영이 많이 되었을 거라고 전 강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당연히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제조업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고용 시장이 생각보다 완전 안 좋구나, 2분기 고용이 사실상 계속해서 마이너스였고 여기서 관세발 영향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3분기엔 진짜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심리가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여기서 물가까지만 떨어져 준다고 하면은 3분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면서 금리 인하발 상승 모멘텀이 부각될 수도 있겠다, 이 관점을 당연히 함께 가져야 하는데, 이게 지금 나왔다고 해서 무작정 이게 곧바로 나온다고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수급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하고 흐름을 계산을 하고 확인을 하면서 분석의 영역이고 대응의 영역인 거죠. 무작정 그렇게 갈 것이다가 아니라 가격을 기준으로 이게 언제든 부각이 될 수는 있겠지만 1000원에서 부각이 되는 것과 700원에서 부각이 되는 거랑은 엄밀히 다른 거니까, 그죠? 결국은 수급 싸움이고 주식시장은 제로섬 싸움이라는 것을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에 지금부터 우리가 바라볼 맹점은 분명하게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이 가지면서 반등 장세는 나올 것으로 확인이 된다, 계속해서 빠지지만은 않는다, 하지만 그 시점을 파악하는 게 지금 저희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국내 증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내 증시 관련해서는 현재 두 가지 불확실성이 가장 크다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세금일 거고요. 두 번째는 관세에 대한 내용일 겁니다. 관세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분명히 관세 협상이 15%로 진행이 된 것은 맞다, 진행이 된 것은 맞으나 주말간에 확인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꾸준히 살펴보면은 미국 행정부에서 계속해서 언급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농산물 추가 수입 확대는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는 모습이지만 미국에서는 트럼프의 SNS뿐만이 아니라 미국 주요 인물들이 발언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아도 농산물 시장 수출을 확대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 한국이 투자한 90%에 대해서 수익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뭐 트럼프가 결정을 하겠지만 우리는 지금 부채 탕감에 대해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노려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예상치 못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노이즈가 좀 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예상대로 면 다음 주쯤에는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동 선언문이 나올 것인지, 그래서 불확실성이 사실상 늘 강조를 드렸듯 끝났다고 볼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그 공동 선언문이 어떻게 나올지 여부가 현재로선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금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거래세를 인상한다는 내용, 그리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준을 대폭 낮추겠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법인세까지 우리가 세 가지 세금을 꼽아볼 수 있겠죠. 증시가 좀 급락세를 보이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시금 원래대로 돌려야 하나, 이러한 뉘앙스도 보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지금 정해진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한 번쯤 우리가 흐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오늘 8월 4일 국회 본회의가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현재 언급된 내용들을 보면은 세금에 대한 내용도 언급이 될 수 있겠지만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언급이 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정치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주식시장이 분명한 좀 불확실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는 맞다 보니까 우리가 관련된 일정들을 계속 체크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여겨보고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정치적인 입장을 드러낼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지금 인지를 해야 되는 거는, 이러하게 증세가 되고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기준이 낮추어진다라는 거는 주식시장의 분명한 악재는 맞기는 맞다, 이 포인트를 놓칠 수 없겠습니다. 자, 8월 4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증시의 불확실성이 조금 껴있는 상황에서 저는 오늘 내일자 증시의 방향이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증시가 좀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대응할 부분들은 좀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요, 증시가 하락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회야, 무조건 현금 엄청나게 쓰면 돼,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도 없고요. 보유 종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현금이 무한정 준비가 돼 있다는 걸 아닌 것도 아니까 무조건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진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증시가 하락한다고 하면은 분명한 대응과 판단의 영역에서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간들이 온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확보할 수 있는 현금들을 확보를 하면서 보유 종목에 대한 분할 매수 전략
목표는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여태 비싸서 저희가 사지 못했던 종목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 온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손익률도 좀 안 좋아지는 종목들도 있고, 손절매도 나가면서 우려도 불만도 분명히 크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분명하게 알아주셨으면 하는 거는, 진짜는 지금부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분명한 대응의 영역에서 지금 장세를 잘 헤쳐나가면은 이 장세를 분명한 기회의 장세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시는 절대 쉽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수차례 말씀을 드립니다. 그저 기회를 만들어가는 와중인 거다. 손절매가 나간 거에 대해서는 핑계댈 것도 없고 제가 잘못한 게 맞고 분명하게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지만, 그저 지금 현금 확보할 건 현금 확보하면서 기회를 만들어가는 와중이라는 점을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세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은, 단순하게 지금 이 15%나 비관세 장벽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호재다 악재다를 나눌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고 전략을 짜는 거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지금 공동선언문이 나오지 않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회담이 진행이 될 거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어떤 노이즈가 끼고 어떤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언급이 될지 여부에 따라서 결국은 방향성이 명확하게 나올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 그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방위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농산물에 대해서도 지금 뭐 트럼프 SNS 글을 다시 해석해보면 이거는 확대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결국 이것도 저는 불확실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아도 한국 농산물 시장 추가 확대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투자에 대한 규모도 결국은 한국에서 3,500억 달러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에 대한 노이즈도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기에 제가 8월달이 되다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아예 끝나는 건 아니다, 이 포인트에 계속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전략의 가장 첫 번째 골자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서 시장이 조금 더 빠진다고 하면 또 시장이 위기란다, 뭐 한국, 일본, 뭐 미국 예상치 못한 악재가 엄청나게 등장하고 있다, 투자자들 엄청나게 손실 보고 있다, 이런 기사로 도배가 될 거예요. 근데 그 기사에 숨겨진 뜻은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팔면은 그만큼 손해겠지만 지금 사면 그 이상으로 돈을 번다, 이 뜻이 숨겨져 있는 기사들일 거라고 저는 강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관세발 불확실성이 호재로 변해가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없이 얘기를 했고, 지금은 불확실성을 가진 악재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호재로 변해갈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 고용 쇼크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리듯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 실제로 이건 CME 패드워치에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다? 무작정 그 반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막 가는 게 아니라, 결국 수급 싸움이고 제로섬 싸움인 이 시장에서 수급으로 확인이 되는 여부를, 그 분위기가 언제쯤 바뀌어 갈지 여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그게 당장 오늘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다. 저도 그래서 지금 당장은 곧바로 무언가를 하지는 않는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 뭐냐? 저희는 증시 분위기를 분명하게 파악을 할 부분들 하면서 현재 장세에서 가장 어울리는 종목들, 우리가 사고 싶었는데 비싸서 눌림목을 주지 않고 올라가기만 해서 사지 못했던 종목들이 우리가 원하는 가격이 오면 그때부터 비중 실린 매수를 한다. 저희가 최근에 1차 매수를 진행한 종목들이 그렇게 매수를 한 것이듯이, 그죠? 그에 대한 현금은 그럼 어떻게 마련하냐? 우리가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현금화를 하기도 했고, 종목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아니겠지만 변해가는 장세 속에서 현재의 장세와 더욱 어울리는 종목들을 매집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부분들은 해야 한다. 왜냐면은 3분기 장세는 종목별, 업종별 수익률 차이가 꽤나 많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다,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릴 거는, 최근 매수한 종목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주가가 하락한다고 하면 분명한 기회로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들이고, 항상 우리가 돈을 벌어왔던 루틴과 다를 것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도 생각이 들기 때문에 2차 매수가를 찍어주면 오히려 땡큐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지금 사실 증시는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더 빠진다고 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건 없다. 주식은 분명한 대응의 영역이고, 우린 항상 장세 흐름을 1순위로 생각하면서 대응할 부분들 대응하면서 계속해서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하게 지금 손익률이 조금 안 좋아진다고 해서 한숨 쉬고 두려워할 거 없이 더 사야 할 가격이 왔는지 여부만 체크하면서 전략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오전 다시 웃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